패션쇼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이탈리아 여성이 동대문 안경점에 있습니다. 안경사의 한마디에 여성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경사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한국 안경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했죠. 이탈리아 여성과 한국인 안경사 사이에서 어떤 오해가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자벨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회사에서 한국의 패션쇼에 참석하고 싶은 인원을 2명 정도 선발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며 배우들의 스타일링이 세련되고 멋있어서 꼭 한국에 가서 그런 스타일리시한 모습들을 실제로 겪어보며 제 커리어에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 한국행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동료들이 많아서 당선되는 게 좀 아슬아슬했지만 제가 한국 출장에서 배우고 싶은 열망을 많이 어필한 덕분인지 선발하는 2명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다니. 한국에 도착해서는 저희 회사와 연계된 한국 회사의 직원인 김하영 씨가 공항까지 나오셔서 편하게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 같았죠. 처음 한국 와서 놀란 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이 연결이 되어 있고 공항 리무진을 타면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든 도착할 수 있더군요. 저희는 하영 씨의 차를 타고 이동해서 좀 더 편하게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탈리아나 유럽 등의 지역을 더 발전되고 세련된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곳조차도 기차나 버스의 인프라가 조밀하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 버스와 기차가 도착하는 도시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특히 저희 본국인 이탈리아는 치안도 좋지 않아서 집을 나서면 계속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보니 제가 속옷을 못 챙겨왔더라고요. 한국행이 너무 설레여서 그만 깜빡했나 보아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말하니 호텔 지하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호텔 지하에 편의점이 있다고? 저는 직원의 말에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진짜 편의점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속옷도 판매해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구나 싶었죠. 이탈리아의 중소도시들은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먼 경우가 많아요. 마트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차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할 때도 많았죠. 그거에 비하면 한국의 편의점은 1km도 안 돼서 편의점이 하나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인프라가 부러웠습니다. 제가 촌년 같지만 한국의 서울은 교통과 편의시설이 참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몇 블록만 가도 슬럼가나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유럽에서는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한국은 다르게 가게들의 영업시간이 길게 운영되고 있었고 불빛이 방거리를 밝히며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의 활기찬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밤 9시가 다 되어서 하영 씨가 숙소에 왔어요. 한국의 동대문 시장이 밤 9시에 여는데 하영 씨와 같이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밤 9시 밖에 나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저와 동료도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저희는 DDP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야간 시간에 이용하면 50% 할인이 된다고 해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DDP에 주차를 하고 저희는 옆에 있는 쇼핑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땠냐고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하얀색의 작은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담하고 예쁜 한국 여성들은 본인들이 판매할 옷들을 직접 입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었지요. 그 사이사이에 보따리를 메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패션쇼보다 더 재밌고 흥미로운 장소였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좋은 소재의 셔츠를 골라 구매도 했습니다. 이 야밤에 이곳만 대낮 같은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었지요. 정말 진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출출하다고 하니 하영 씨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저와 동료는 둘 다 포장마차라고 답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으며 단판을 짓는데 참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떡볶이와 잔치국수를 먹었는데요. 정말 추운 밤 공기에 딱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식으로 사 먹은 감자 핫도그는 정말 맛있었어요. 감자는 바삭하고 안에 빵은 촉촉하고 소시지는 육즙이 탱글탱글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밖에서 이런 맛있는 걸 먹다니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였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너무 신기해서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제 SNS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제 SNS를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 야밤에 미쳤냐는 이야기부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야? 내가 본 한국 드라마가 정말 사실이었구나. 핫도그에 감자칩이 붙어 있다고? 그거 좀 지금 당장 비행기로 보내줘. 제발. 등등의 친구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가 옷구경을 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벤치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급하게 일어나다가 그만 제가 그때 마침 지나가는 보따리 장수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크게 다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이 아주 제대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오른쪽 안경 렌즈알이 날아갔는데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다리도 부서졌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비싼 돈 주고 맞춘 안경이었기 때문에 속이 더 쓰렸지요. 한국 분들이 제 안경이 3년 전에 맞춘 안경이라 놀라시겠지만 3년보다 짧게 해서 안경을 다시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진짜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나 하는 쇼핑 행태이지요. 저같이 월급쟁이들은 3년이나 길게는 5년 주기로 안경을 보통 맞추지요. 솔직히 제 눈에 좀 흐릿한 안경이지만 아직은 쓸만한 안경이라 아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하영 씨의 회사에서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진행하려면 안경을 당장 맞춰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패션쇼도 있고요.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촬영도 해야 하고 패션쇼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메일로 내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하고 있는데 하영 씨는 내일 안경점에 가면 된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고는 저희를 호텔에 내려주고 가버렸습니다. 저와 동료는 안경을 맞추려면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2주 정도는 소요되는데 하영 씨는 안경점에 가면 된다고 가볍게 말하고 넘기는 것이 얄미워 보이고 수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하영 씨는 전화로 호텔 근처의 안경점을 알려주며 저보고 전중으로 다녀오라고 안내해주더군요. 저는 혼자서 일단 하영 씨가 알려준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안경원 직원은 저에게 상냥한 얼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작은 안경점에서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영 씨가 미리 말해놓았다면서 친절히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예약을 미리 해주어서 그녀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새로 안경을 맞추려면 일단 병원을 예약하고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안경원을 예약하고 안경원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경원에서 안경을 주문하면 그 뒤에 안경 공장에 주문을 넣고 제 안경이 공장에서 완성되길 또 기다려야 하지요. 그런데 이곳 한국 안경원에서는 안경사가 바로 시력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정밀한 기계로 아주 세심하게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시력 검사를 끝낸 후 그 안경사는 안경테를 고르라고 하나씩 보여줬는데요. 안경테를 보는데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웬만한 이탈리아의 안경원보다 종류가 많고 디자인도 예쁘고 멋진 게 많아 보였습니다. 여러 안경테를 착용해 본 후 저는 얇은 갈색 테를 골랐고 이제 결제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안경사에게 돈은 더 불러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탈리아에서 안경을 만드는데 2주일 정도 걸리지만 웃돈을 많이 얹어주면 이틀이나 3일 안으로 만들어주는 곳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틀 뒤에 패션쇼가 있다 보니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의 의사표현이 잘 되도록 번역 어플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안경사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더군요. 20분 정도만 쉬고 계세요. 더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압축을 좀 해야 해서요. 저는 순간기를 의심했습니다. 20분만 기다리라니. 그 순간 빠릿빠릿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히 20분 안에 안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가 뭘 기다리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력 검사 결과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안경할 비용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가? 아님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별별 생각을 다하며 혼란스러운 한가운데 20분이 지나자 그는 안경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이게 제 안경인가요?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라고 성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안경사는 내 안경이 완성된 게 맞아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20분 만에 안경이 다 만들어지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외국인이라고 호구 취급하고 제대로 교정되지도 않는 안경을 주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됐습니다. 안경사는 제 반응에 당황해하며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안경사는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선량한 눈빛이 사기를 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찝찝한 마음과 함께 일단은 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자 정말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경을 쓰고 걸어보는데도 어지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원래 안경을 처음 쓰면 어지러워하는 편이라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 안경사가 만든 안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렇게 잘 교정된 안경을 20분 만에 만들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할 수 없었던 안경사의 말이 이제서야 모두 이해됐죠. 저는 잠깐이지만 그를 사기꾼으로 의심한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안경의 가격이 겨우 12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블루라이트와 UV 차단 기술까지 넣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괜찮은 안경을 맞추려면 몇십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저의 경우 압축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 비용이 나온 건 기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안경할 비용만 해도 최소한 139유로,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는 줘야 가능했습니다. 안경테까지 하면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은 지불해야 하지요. 한국의 안경 가격이 너무 싸고 놀라워서 그 옆에 있던 칼라렌즈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비싸서 구매 리스트에도 없었던 칼라렌즈가 여기 한국에서는 3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착용하고 싶었던 칼라렌즈를 2종류 더 구매했습니다. 그 안경사는 저에게 외국인이라고 비싼 걸 판매할 법도 한데 정말 친절하게 시력 검사해주고 안경테도 골라주고 안경도 맞춰주고 정말 한국안경원에서 느낀 원스톱 서비스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안경원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정말 놀랍도록 빠르죠. 품질 좋은 안경을 저렴하고 빠르게 맞춘 저는 하영 씨의 회사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패션쇼도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패션쇼에서는 제가 에메랄드빛 칼라 렌즈를 착용해서 참석했는데 렌즈 착용감이 훌륭했고 뭔가 제 눈알까지 패션러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업계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맞추고 싶어서라도 한국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경 검사부터 안경 제작까지의 속도도 만족스러웠는데 가격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런 안경 시스템을 늘 항상 누리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다음에 안경을 맞추러 한국에 간다면 그때 또 사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로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힐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월드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 월드백